능력중심 사회를 만드는 선봉장, 대한민국 NCS 사용설명서.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능력지원군 홍선우입니다. 이번 시간은 NCS와 관련된 실전 취업 토크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NCS 기반 아래 다양한 취업교육과 직업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요, 그중에서도 과정평가형 자격 도입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두 분 저희가 스튜디오에 초대를 해봤는데요. 소개해드리죠. 과정평가형 자격 도입 사업을 진행 중인 곳입니다. 대구의 한국디지털직업전문학교의 전유정 행정팀장님, 그리고 여수빈 학생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 자, 스튜디오에 저희가 모셨는데 대구에서 지금 오신 건가요? 네. 네, KTX 타고 오셨어요?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네, 방송 위해서 이렇게 와주셨는데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시청자분들 위해서요. 먼저 팀장님부터.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 있는 한국디지털직업전문학교라는 곳에서 행정팀을 맡고 있는 행정팀장 전유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수빈 학생도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의 한국디지털직업전문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수강받고 있는 여수빈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이렇게 두 분을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고자 하는 과정사업. 이름이 조금 어렵습니다. 과정평가형 자격이죠. 자격 도입 사업인데 이 이름이 좀 어려워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팀장님, 어떤 사업입니까? 기존에 검정형 자격제도가 존재를 했었죠. 그렇죠. 근데 그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업 훈련과 산업 현장과 좀 동떨어져 있다는 질타를 조금 받고 있었던 문제점이 있었죠. 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 이제 그 산업 현장 중심의 어떤 직업 훈련과 자격 그런 세 가지 꼭지점을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도입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기존의 검정형과는 다르게 과정평가형 같은 경우에는 수업 이수를 충실히 한 학생 같은 경우 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를 거치면 국가기술 자격 제도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존의 자격증 그냥 시험 한번 보고 뭐 필기 시험 한번, 실기 시험 한번 뭐 이런 식으로 보고 통과를 하면 자격을 줬다면 훈련 과정이 있군요. 그 과정을 거쳐서 배우고 난 후에 어떤 일정한 평가 기준을 거쳐서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저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게 언제부터 도입이 됐나요? 지금 최초 시행은 2014년 12월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과정 모집 공고를 했었고요. 네. 그 이후 3월에 2015년 3월이죠. 2015년 3월에 최초 이제 지정을 받은 지정 교육기관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지정을 받았지만 아무래도 민간 직업 훈련 학교로서는 처음으로 받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조금 풀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바로 출발을 하지는 못하고 8월쯤이 되어서야 저희가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도입한 취지가요. 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격증을 땄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그 자격증으로 현장에 가서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여태까지 그게 좀 무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좀 괴리를 없애기 위해서 이 자격을 과정평가형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바로바로 투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NCS와 그렇게 보면 관련이 굉장히 깊죠. 네, 맞습니다. NCS와는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일단 과정평가형 설계의 기본 자체가 NCS고요. 그리고 과정평가형을 이수하기 위한 능력 단위들이 모두 다 NCS이기 때문에 총 밀접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산업 현장에 바로 투입이 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서 이 자격증이 노동시장에서 신호 기재로서 올바르게 작용을 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도입된 만큼 NCS와는 아주 가까운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존에는 자격과 일이 좀 분리가 되어 있었다면 기존의 그 일, 자격증, 그리고 훈련, 이 모든 과정을 좀 아우르는 그 과정이 과정평가형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과정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분이 앞에 나와 계십니다. 여수빈 학생인데 어떤 계기로 참여하게 되신 거예요? 원래 기존에 그 산업기사라는 자격증을 따려면 네. 동일 전공의 학력이나 그 실무 경력이 필요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 과정평가형 과정은 그런 거에 아무 관계없이 이 과정을 잘 이수하고 내부 외부 평가를 통해서 기준 점수를 획득하게 되면 이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꼭 맞는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기계 과정을 배우고 네. 계신 거죠? 네.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저 2월 달부터 2월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몇 개월 과정이죠? 총 10개월 과정이에요. 10개월이면 지금 한 5개월 네. 정도 지났고 반 정도 남았네요. 네. 참여해 보니까 어떠세요? 배워보시니까.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음. 긴장도 많이 하고 겁도 많이 먹었는데 배운 대로 안전수칙만 잘 하면 음, 걱정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사실 재밌어요. 기계 분야 그러면 여성분이 네. 이렇게 좀 여리여리하게 생기신 또 여수빈 학생 같은 경우에 좀 안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어떤 계기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드셨어요? 처음에는 뭐 주변의 친구들이나 부모님이랑 이렇게 상의를 해보고 아마 저랑 적성이 맞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단순히 하고 싶은 네, 생각에 네. 그리고 주변에서 권유도 있었고요. 네. 근데 아까 말씀으로 들어보자면 네. 그 전공을 하지 않았거나 그렇죠? 경력이 있지 않으면 좀 힘든 진입하기가 힘든 네. 분야인가 봐요. 네, 맞아요. 그 자격증을 따는 게 그게 필수 조건이에요. 자격증을 아. 따기 위해서. 네. 그래요. 과정평가원 국가기술 자격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좀 더 알아보고 나서 여수빈 학생하고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국가기술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과정이 있잖아요, 팀장님.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일단은 과정평가형이기 때문에 네. 네, 그 과정의 참여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선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을 운영하는 기관들이 크게 세 가지 특성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네. 일단 교육기관과 직업훈련기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업대학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인 분들이 참여를 하시기 위해서는 직업훈련기관의 과정을 찾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정평가형이니까 쉽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과정도 같이 평가를 한다. 네. 이렇게 저희가 보면 되겠는데 지금 일반인, 뭐 전문가 이렇게 나눠주셨잖아요. 그게 뭐가 다르죠? 일반인과 전문가가 다른 네. 게 아니라요. 네. 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육기관과 기업대학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소속에만 그 모집 대상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기관이라고 하면 일반 고등학교와 그다음 4년제, 2년제 대학교들 그리고 폴리텍 대학교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학교의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모집을 진행을 하고요. 기업대학들 역시도 자사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열려 있는 부분은 직업훈련기관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반인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그래서 그 과정이 다르다 이런 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 여수빈 학생 같은 경우도 그럼 일반인 쪽으로 참여를 한 거잖아요. 네. 과정이 어떻게 돼요? 일반인으로 참가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직업훈련기관에서는 이 과정이 과정평가형뿐만 아니라 실업자 훈련과 연계되어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자 훈련을 위한 그 절차를 먼저 거치셔야지 이 과정을 들으실 수가 있고요. 일반 실업자 훈련이라고 해서 모두 과정평가형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NCS 홈페이지를 방문을 하시면 어떤 과정이 지정이 되어 있는지 목록을 보실 수도 있고요. 네. 훈련기관들이 모집 공고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HRD넷이라는 직업 훈련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셔서 네. 검색을 통해서 과정을 먼저 알아보신 후에 관할 주소지의 고용센터를 방문을 하시면 그 과정을 들으실 수 있는 내일 배움 카드라는 카드를 발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시면 일단 과정을 들으실 수 있는 준비를 충분히 하시는 겁니다. 지금 첫 단계부터 하나하나 알려주셨는데 네. 마지막에 내일 배움 카드라는 네. 게 나와요. 이게 네. 뭔가요? 내일 배움 카드는 쉽게 말씀드려서 국비 무료 지원 교육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서 이제 한도라는 것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런 바우처 제도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 금액이 주어지면 이 카드를 들고 그 어느 훈련기관이든 내가 듣고 싶은 훈련기관을 가서 이 카드를 제시하고 훈련을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프트 카드 같은 거군요. 그 안에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이 들어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들어가 있고 그걸로 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고요. 그렇죠? 네. 과정을 밟을 수 있다는 건데 그 단계부터 또 설명을 시작해 주시죠.
네, 일단 과정이 그러면은 입학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각 능력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훈련 기간별로 모두 동일하지는 않고요. 필수 능력 단위는 동일하나 선택 능력 단위는 모두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도 결론적으로 자격을 취득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 일단은 원하시는 종목을 먼저 들으시면 되고요. 네. 일단 능력 단위 하나하나마다 저희가 내부 평가라는 것을 거치게 돼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과정을 충실히 들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자격이 발급이 되는 거라 말씀드렸듯이 그 충실의 의미가 이제 그 능력 단위의 75% 이상을 이수를 하셔야만 내부 평가를 치르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십니다. 그래서 내부 평가에서 40점 만약에 미만을 받게 되시면 네. 탈락 이제 미이수 처리가 되는데 바로 탈락이 되시는 거는 아니고요. 한 번의 기회를 더 드립니다. 한 번 더 있어요? 네. 그리고 교육훈련기관에서 보충 수업도 제공을 한 오. 후에 한 번 더 재평가의 기회를 주어지고요. 최근에는 조금 완화되어서 꼭 내가 40점 미만이 아니더라도 내부 평가 점수가 한 번은 조금 저조한 것 같다. 충족을 해서 패스를 했더라도 한 번의 재평가 기회를 더 드리거든요. 그래서 내 점수를 원하는 부분만큼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하시면 한 번 더 재평가를 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에 미달이 되면 바로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한 네, 번 더 맞습니다. 기회를 드리고 네. 그리고 보충 수업까지 들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하니까 정말 말 그대로 떨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좀 실력을 기르게 하기 위한 그런 교육 과정이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 그러면 교육 훈련 과정 중에서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시고 교육을 하십니까? 아무래도 말 그대로 이것이 과정 평가형이라고 해서 네. 그 의미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과정을 이수를 하면서 산업 현장에 바로 투입이 되었을 때 여기에서 동떨어지지 않고 바로 적응을 해서 능력과 역량을 충실히 발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목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과정 이수하는 부분에서도 산업 현장과의 동떨어짐 없이 그 부분을 충분히 능력을 평가하고 그리고 그 수준을 일정 이상 도달했다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수빈 학생에게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훈련을 받고 있다는 얘기인데 아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기계 가공 분야고요. 그 분야 중에서도 뭘 배우고 있는 건가요? 네, 저는 기계 가공 분야 중에서도 매우 인지도가 높은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기사 과정을 지금 수강하고 있습니다. 말이 어려워요. 네,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기사. 쉽게 말하면 네.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쉽게 좀 이해를 하려면 네. 어떤 일을 나중에 할 수 있는 뭐 그런 기술인가요? 이제 컴퓨터로 2D 프로그램과 3D 아. 프로그램으로 이제 도면을 만들고 캠 설계를 하고 약간 2D, 3D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네, 그것들을 좀 만들 수 있는 네, 그런 네. 기술이군요. 네.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한 2월부터 시작을 했다고 했으니까 네. 5개월 정도 과정을 받고 있는 거죠. 네.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어 왔는지 좀 설명해 주겠어요? 처음에 2월에 어떤 과정으로 처음에 딱 똑똑 두드리고 들어가서 이제 훈련을 바로 받은 건가요? 수업을 듣는 거죠? 네, 네. 처음에는 이제 오토캐드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2D로 도면을 작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유지 프로그램도 앞으로 배울 예정이고 직접 뭐 선반이나 밀링 이런 기계도 돌려보고 네,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 정도를 훈련을 받는 건가요? 뭐 일주일로 따지면 매일 가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을 가는데 어디로 가요? 네, 직업 학교. 학교로. 네. 지금 한국 디지털 네. 전문 학교로 이제 가서 5일 동안 하루에 몇 시간씩이요? 하루에 6시간씩. 하루에 6시간씩. 네. 어떤 수업들, 그러니까 실기만 배우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실기도 반틈 정도 하고 아, 필기도 반틈 정도 하고 그렇군요. 총 10개월이라고 했는데 시간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1,400시간. 아, 1,400시간 정도 훈련을 받는 거고요. 네. 그 과정을 이제 나중에 평가를 통해서 자격을 취득을 하게 되는 거군요. 네, 맞아요. 제가 맞게 이해했나요? 네. 지금 한 반 정도 왔다고 보잖아요. 네. 많이 기술 좀 익힌 것 같아요. 어때요, 느낌이? 아직은 아직 부족하다고 느껴요? 네, 앞으로 조금 더 많이 배우면서 많이 노력하고 그래서 잘 하고 싶죠? 네, 자격을 꼭 취득하고
해야겠죠. 그렇죠. 팀장님이 내부 평가도 있고 외부 평가도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수빈 학생도 받은 거예요, 그 평가를? 외부 평가는 이 과정이 끝나고 12월에 응시할 예정이라서 아직 받아보지는 못했고요. 내부 평가는 각 능력 단위가 끝날 때마다 받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각 능력 단위 특성에 맞게 객관식, 주관식, 작업형 이런 여러 유형으로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D 도면 작성이라는 능력 단위의 경우는 네. 이제 기계가 조립되어 있는 도면을 저희가 제시를 받고 오토캐드 프로그램과 유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장에서 직접 제도가 가능하게 그 작업이 가능하게 2D와 3D로 표현해서 이렇게 프린터로 출력해서 제출을 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2D를 어느 일정 기간 동안 훈련을 받고 배웠어요. 그러면 네. 그게 배움이 끝난 그 시점에서 시험을 본다. 뭐 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맞아요. 시험을 보고 평가를 받고 점수도 나오고요. 네. 네. 근데 그 시험이 필기 시험만이 아니라 네. 뭐 필기 시험도 있고 실기 시험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인가 봐요. 네, 실기 시험은 이제 주로 작업장에서 하는데 처음에는 막 기계 돌아가는 소리도 들리고 막큰 기계를 제가 직접 만진다는 게 되게 긴장도 많이 되고 했는데 안전 수칙만 잘 지키면 딱히 겁낼 필요도 없고 이제 어느 정도 숙달도 되고 하니까 네, 이렇게 긴장하지 않고 평가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5개월 정도 되니까 네. 이제 조금 알 것도 같다 이런 생각이 드나요? 감이 와요? 어때요? 네, 감은 오는데 네. 앞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해봐야죠. 그렇죠. 앞으로 조금 더 네.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내부 평가할 때 좀 떨리지 않아요? 매번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근데 네. 시험 보는 게 되게 많아가지고 음. 이제 시험 보는 것도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진 참이에요. 시험이 워낙 많으니까 오히려 그것에 익숙해진 케이스군요. 네, 맞아요. 어느 정도 많다고 보면 돼요? 한 며칠을 정말 이렇게 열심히 배우고 뭐 한 3, 4일 네, 열심히 배우고 바로 이제 시험 보고 네, 그럼 거의 뭐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시험 본다고 네. 대충 보면 될까요? 네, 맞아요. 와, 그러면 그걸 10개월로 따지면 총 과정이 10개월이니까 얼마나 많이 보는 거겠어요. 진짜 여수빈 학생 말한 대로 시험에 익숙해질 만할 것 같은데 네. 기존의 자격증 시험 같은 거 공부하거나 뭐 그래 본 경험이 있어요? 네, 어떤 거 네. 공부해 봤어요? 기계제도 기능사라고 음. 제가 지금 필기까지는 시험을 보고 실기는 준비하고 있는 참이거든요. 아, 지금. 네. 네. 지금 보고 있는, 그러니까 교육 과정으로 배우고 있는 것과 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자격 시험이 좀 통하는 면이 있는 네, 건가요? 네. 음. 아무래도 이제 지금 기계제도 기능사는 기계를 제도하는 거고 이제 저희 산업기사 과정에도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군요. 네. 지금 여수빈 학생도 지금 시험에 너무나 익숙해졌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게 이 과정평가형 자격에 어떻게 보면 취지 아니었겠습니까, 팀장님?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세요? 네. 네. 기존의 검정령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공부를 해서 마지막 결론, 이제 그 지식평가라고 할 수 있겠죠. 결과만을 이제 물었던 그런 자격증이었던 반면에 과정평가형은 실제 얼마나 이 과정을 따라오고 있는지 그 능력을 측정하는 능력평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내부 평가를 일주일마다 한 번씩 그럼 한다는 거잖아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꼭 그렇진 않지만 과정이 끝날 때마다 그렇죠. 네, 지금 수빈 맞습니다. 학생의 경우에는 체감으로는 지금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시험 보는 것 같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시험 과정을 네, 말씀하시는 내부 평가 거죠. 과정이요. 네. 네, 내부 평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정 능력 단위별로 끊어서 능력 단위를 75% 이상 출삭을 하게 되면 내부 평가 능력 단위가 끝나는 시점에서 내부 평가를 치르도록 저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부 평가를 이제 내부 평가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 유형이 아까 수빈 학생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네, 기능 이론과 기능 지식과 그다음에 이론 지식에 대한 그 묻는 방식이 아무래도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네. 필기 시험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론을 묻는 것과 네. 실기적인, 그렇죠. 기능적인 걸 묻는 게 좀 다르겠죠, 아무래도. 네, 네네. 맞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능력 단위 특성에 따라서
평가 방식도 다양하고 그리고 산업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산업 현장 전문가도 함께 문제를 출제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수빈 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12월까지 진행이 되니까 그쯤에서 외부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팀장님. 네, 맞습니다. 그쵸. 외부 평가는 지금 현재로서는 연 2회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 7월 말에 지금 1차 외부 평가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수빈 학생이 치르게 될 거는 12월에 이제 시행 발표가 난 2회 외부 평가 일정이 될 거고요. 그렇군요. 네. 그때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평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외부 네. 평가에서. 네. 맞습니다. 외부 평가를 잘 거치셔야지 최종적으로 자격증을 취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내부 평가는 그 외부 평가를 거치기 위한 하나의 또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내부 평가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해서 종합 결과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수빈 학생이 듣고 있는 저 과정은 25개의 능력 단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러면 내부 평가도 25번을 치러야 된다는 말씀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25번의 점수를 모두 합산해서 평균을 내게 됩니다. 그럼 그 평균은 내부 평가 점수이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를 하는 외부 평가에 응시를 하게 되면 그 역시 1차 평가, 2차 평가로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평가인 경우에는 주관식과 객관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필답형 시험이 되겠고요.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작업형 실기로 이루어지고 하루 만에 시험이 끝나진 않고요. 종목별로 이틀에서 하루 만에 끝나는 종목도 있긴 있는데 그렇군요. 길게는 3일까지 걸리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1차, 2차 평가를 다 치르고 그 부분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서 이제 또 외부 평가 점수를 얻게 되겠죠. 그러면 이 내부 평가 점수의 평균과 외부 평가의 평균을 합쳐서 80점 이상이 넘으면 최종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십니다. 기준이 정말 명확하고요. 과정을 들어보면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렇게 한 번의 기회도 더 주어지고 이러니까 합격률이랄까요? 통과되는 비율은 좀 높은 편인가요? 어때요? 사실 이게 기관의 특성마다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작년 이제 처음 시행을 해서 외부 평가를 거쳤었는데 네. 각 기관마다 사실 그 합격률이 상당히 상이했던 걸로. 네. 매우 다르군요. 네, 맞습니다. 어떤 데는 굉장히 높은 반면에 어떤 데는 좀 어려운 데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자, 이 과정의 경우에 또 기업들과 어떤 협약을 맺고 진행을 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팀장님? 아닙니다. 기업들과 협약을 맺어서 이 과정을 운영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다만 이제 기업들 안에서 기업대학들이 존재하는 운영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대학들에서 사실 과정평가형의 염두를 두고 직접 운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기업에서 차후 이 과정평가형 자격증을 취득을 하신 분들을 채용을 이끌기 위해서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이제 MOU를 체결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 부분이 조금 와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한국 디지털 직업전문학교의 경우에도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잖아요. 네. 어떤 것들 배울 수 있어요? 저희는 NCS 도입 시범 단계부터 기계화에만 기계 직종만을 특성화하여 이 과정을 전략적으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기계화 전문이다. 네, 맞습니다. 기계 직종 그렇군요. 전문 분야로 저희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과정평가형 자격과정들로만 말씀을 드리면 총 5개 종목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수빈 학생이 참여하고 있는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기사가 있고요. 그다음 기계 설계 산업기사, 네. 전산응용 제도 기능사, 컴퓨터 응용 밀링 기능사, 컴퓨터 응용 선반 기능사 이렇게 기계 직종만을 5직종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자격 같은 것들도 그럼 관리를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떤 자격들 관리하세요? 이 부분이 국가기술 자격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기계 관련하여 취득할 수 있는 모든 자격증들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계와 관련된 모든 자격증들. 네, 그러면 학생들 꽤 많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인원이 될까요? 그때그때마다 조금 다른 그때 것 같은데요.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지금은 여름이다 보니까 네. 잠깐 쉬어가시는 타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연령대도 굉장히 다양하죠. 네, 맞습니다. 다양한데 일반 저희가 NCS 기반의 일반 훈련 과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과정과 과정평가형 과정을 비교를 했을 때는 과정평가형 과정은
대체적으로 평균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어, 이십니다. 네. 네, 일반 훈련 과정은 다양한 연령층들이 사실은 계시거든요. 40대 이제 재취업을 원하시고 이직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50대까지도 계신데 과정평가용 자격 과정은 아무래도 젊은 층들에게 조금 더 많이 인기가 있더라고요. 과정평가형이 오히려 좀 연령대가 낮은 편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과정평가형 자격으로 취득한 경우와 그냥 일반 자격으로 취득한 경우 어떤 점이 다를까요? 자격증 자체도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검정형 자격증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그 자격증의 종목과 그리고 본인의 신상 명세 그런 부분들만 간략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과정평가형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을 들었던 교육훈련 기관 명과 그다음 교육훈련 과정의 그 기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 훈련을 받았던 능력 단위가 모두 기재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능력 단위가 기재가 되어 있다는 건 네.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게 거기 적혀 있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 그래서 기업들이 채용을 할 때 단순히 그 종목만 적혀 있는 자격증을 제시하기보다는 네. 능력 단위를 제시를 해주면 이 사람이 어떠한 직무 능력을 수행할 수 있겠구나 이 부분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수빈 학생이 배우고 있는 이 과정의 경우에 25개라고 능력 단위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자격증이 25개 능력 단위가 다 적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자격증이 커야 되겠는데요, 팀장님? 네, 어때요? 안 크기도 그래도- 큰가요? 네, 저도 실제로 지금 네. 저희 훈련 기간에서 이번 1차 평가를 처음 치렀거든요. 아,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합격자 매출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음. 자격증을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네. 들은 바에 의하면 작년에는 수기로 발급을 하셨다고 하는데 엄청 길어지셨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지금 수빈 학생이 자격증을 취득할 때만 해도 거기 기본적으로 25개 능력 단위가 적힌다는 얘긴데요. 굉장히 일반 자격증에 비해서 크지 않을까 싶은데 예상이 돼요? 어떤 모습일까? 일단 받으면 네. 굉장히 영광스럽겠죠. 일단 작든 크든 좋다. 네. 받으면 좋겠다. 네. 지금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수빈 학생입니다. 이거 공부하기 이전에 네. 직장 경험 있다고 얼핏 들어오기 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저는 처음에는 한 회사에서 경영 지원 업무를 맡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하던 것도 다 만족은 했지만 중간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지금 현재 경력이 나중에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을까? 네, 아무래도 지금 제가 여자다 보니까 경력 단절이 왠지 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렇죠. 나중에. 네. 그런 느낌의 친구들, 부모님 뭐 이렇게 상의를 해보고 제 적성에 맞을 것 같은 기계 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경영 지원 업무를 하다가 기계 네. 쪽을 선택을 한 건데 일을 그만두고 선택한 것도 굉장한 용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과정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란 느낌이 5개월 해보니까 들어요. 어때요? 네, 분명히 들어요. 분명히 들어요. 네. 어떤 모습이 그려져요, 나중에? 어떤 꿈을 꾸고 있어요, 수빈 학생은? 저는 일단 이제 취업을 하게 돼서 경력을 많이 쌓으면 네. 이제 기계 가공 기능장에도 도전을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기능장에도 네. 오, 굉장히 높고 또 큰 꿈을 꾸고 있는데 네. 기능장은 어떤 또 관심, 계기가 있어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네. 그 기계 가공 기능장을 가지고 계세요. 아버지께서 기능장이세요? 네. 오. 그래가지고 여자로서 가지고 있으면 되게 매력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저도 그만큼 흥미도 있고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께서 기계 쪽에 기능장이시니까 또 네. 추천을 좀 해주신 게 아닐까 네, 싶기도 맞아요. 한데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과정평가형 이런 과정이 없었으면 네. 전혀 몰랐죠. 기계 쪽 모르던 수빈 학생이 자격증에 도전할 만한 엄두를 낼 수 있는 상황인가요? 저는 잘 몰라서요. 네, 엄두를 못 내죠. 아마 그렇게 되려면 동일 전공의 학교를 가야 하거나 아, 네, 실무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과정평가형이 없었다면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팀장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다가 기계 쪽으로 오고 싶은데 자격증을 따고 싶을 때요. 전혀 엄두를 낼 수 없는 상황인데 과정평가형에선 낼 수 있다는 얘기죠. 네, 10개월 동안 배워서. 네, 이런 맞습니다. 분들이 좀 많은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종목을 크게 등급을 네.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기능사 종목과 산업기사 종목 그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기능사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누구나 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산업기사 과정을 운영할 때는 저희가 경쟁률이 사실 좀 높습니다. 얼마나 돼요? 비밀입니다. 그거. 네. 산업기사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년층에서의 상당한 수요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수빈 학생이 말씀하셨듯이 동일 과를 나와야 되는 것이죠. 네. 전공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전공 동일 전공이나 아니면은 실무 경력이 어느 정도는 쌓여야지만 이 산업기사 종목이 등급을 딸 수가 있는데 네. 그것이 정말 완전 파괴되는 정말 말 그대로 능력 중심 사회로 가고자 하는 그 취지가 있기 때문에 가장 파격적인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수빈 학생이 기계 쪽으로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할 때 학교에 다시 들어가서 전공을 아예 하거나 경력을 몇 년간 쌓거나 근데 경력은 기계 쪽으로 아무것도 모르는데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좀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이 과정평가형을 들으면서 꿈을 다시 꿀 수 있게 된 건데 이 제도의 그러면 장점은 충분히 알 것 같아요. 네. 근데 혹시 단점도 있을까 궁금해지는데 장단점을 좀 말해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저도 NCS라는 단어가 굉장히 낯설었어요. 그랬죠. 네. 근데 장점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네. 제가 전공이나 뭐 실무 경험이 없더라도 이제 제가 능력만 열심히 충실히 해서 능력만 쌓으면 충분히 자격증을 딸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제가 뭐 전문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일단 지금 이 과정을 듣고 있는 학생으로서 이 과정은 굉장히 제가 듣기에 전문적이고 그리고 이론이랑 실기에 입각해서 네. 현장 업무를 미리 경험을 그렇죠. 해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단점이라 하면 뭐 경험했으니까 5개월간 이 부분은 조금 아쉽더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평가 시험이 많다는 거. 평가 시험이 많다는 거. 네, 아무래도 능력 단위가 어. 많다 보니까 그게 뭐 장점이자 단점이겠네요. 네, 그렇죠.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여수빈 학생이 기계 쪽을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렇죠? 네. 능력단이 끝날 때마다 시험을 보니까 실력이 쌓이는 느낌은 솔직히 들어요. 네, 어때요? 네. 그게 또 장점일 수 있지만 솔직히 힘드니까 단점이고 그렇죠. 많이들 힘들어 하나요? 이렇게 내부 평가로 팀장님? 네, 평가를 위한 평가다 뭐 이런 처음에 불만 섞인 그런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민원도 많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근데 그래서 실력이 쌓이잖아요. 결과가 보면 어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 평가를 치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거기 익숙해지고 아까 그렇죠. 수빈 학생처럼 그 내용들을 자동적으로 습득을 하게 되시는 거죠. 또 평가를 통과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또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요. 맞죠. 네. 네. 기업에서도 좀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신입사원을 채용을 하면 아무래도 이 사람이 자격증이 있어도 자격증을 우리가 믿지 않는 사회 아닙니까? 그렇죠. 자격증이 있어도 이 일을 할 수 있는지는 사실 별개의 사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다시 시키고 이랬었는데 과정평가형은 좀 다르니까요. 반응이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제가 겪어본 기업들은 일단은 과정평가형 기술 자격증에 대해서 알고 있는 기업들은 상당히 호의적입니다. 심지어는 기업대학을 운영하는 그런 기업들은 본인들이 과정 지정을 직접 받아서 훈련생들이 이제 근로자들이죠. 네, 근로자들을 직접 이 과정에 참여를 시키고 그다음 자격증 취득을 통해서 또 경력 개발까지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주도적인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애석하게도 이제 1년 차 지나서 2년 차에 접어드는 그렇죠. 사업이라서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인지도가 조금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제 NCS 확산과 이제 가정평가형 확산이 더불어서 진행이 되면서 조금 기업들이 이것에 대한 인지가 높아지고 그리고 실제 이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취업을 하셔서 본인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 기업들이 분명히 자격증에 대한 호의가 상당히 올라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직은 1년
채 안 됐나요? 2년 차에 접어들었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2년 그래서 차에. 네, 인지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알고 나면 굉장히 반긴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상황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수빈 학생처럼 10개월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매일매일이 시험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내부 평가 많이 보고 자격을 취득했단 말이죠, 팀장님. 외부 평가까지 거쳐서 결국에는 그러면 뭔가 좀 혜택이랄까요? 이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기업들에서 네. 이 자격증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격증의 메리트를 많이 못 느끼고 계시는 터라 그렇게 많은 이점이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앞으로 이 산업기사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차후에 취업 말고도 이 자체를 수강하고 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청년들이 그 스펙과 학벌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이고 그렇죠. 있고 청년 실업이 얼마나 높고 다들 그러고 있으니까 네. 취업난을 엄청 많이 겪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자격증을 산업기사 자격증을 누구에게나 열어주고 그리고 이 자격증을 통해서 학력과 학벌을 보지 않는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능력 중심 채용을 한다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큰 혜택을 수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제도적으로 좋은 제도니까 앞으로 쭉쭉 뻗어나가면 좋지 않습니까? 보완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으로 보세요? 네, 앞으로 아무리 이 제도가 초기에 설계될 때 상당히 잘 만들고 규정을 상당히 잘 만들어졌더라도 실제 운영 상황에서는 변수들이 상당히 많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현재 그 첫 해에는 그 변수들을 해결하는데 좀 상당히 힘들었던 해였던 네. 것 같고요. 현재는 최근에 이제 HRD넷의 이 능력 단위를 전산화시켜서 관리를 할 수 있는 LMS 시스템, 즉 학습 관리 시스템을 오픈을 했습니다. 네. 근데 아마 많은 기관들이 이 시스템 때문에 상당히 괴로워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 시스템 개발되는 상태에서부터 검토회의, 최근에 이제 보완 작업에 대한 검토회의까지 어제까지도 제가 참석을 하고 왔는데요. 그 회의에 기관들의 불만, 기관들의 그런 고충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아직까지는 많이 남아 있어서 이 부분들만 잘 정리를 한다면 상당히 우리 청년들에게 많은 보탬이 될 만한 그런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취지도 그렇고요. 내용 면에서도 좋은 점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초기다 보니까 조금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면들만 잘 갖추어지고 다듬는다면 어떤 제도보다 능력 중심 사회로 나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여수빈 학생 이제 12월까지 한 5개월, 네. 4개월 이렇게 남았네요. 계속해서 열심히 이제 박차를 가해서 해야 될 텐데 네. 앞으로 계획 듣고 싶어요. 네, 일단 첫 번째 계획은 우선 이 과정을 열심히 해서 수료를 다 하고 그렇죠. 외부 평가에 응시해서 그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기사 자격증을 꼭 따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취업이 목적인데 이 부분에는 이제 한국 디지털 직업 전문학교의 선생님과 취업 지원팀에서 적극 지원한다니까 저는 크게 신경은 안 쓰기로 했고요. 그래요. 앞으로는 여자로서 기계 가공 기능장에도 도전을 해보고 된다면 이제 저도 직업 훈련 교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직업 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길도 도전해볼까 합니다. 와, 멋지네요. 진짜. 그렇게 되려면 한 20년, 30년 걸릴까요? 그 후에 마치 수빈 학생 네. 모습 이렇게 그려지는 테는데 앞으로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자격증도 꼭 따시고 네. 수료도 하시고 그렇죠? 나중에는 기능장까지 네. 도전해서 후학 양성의 모습 꼭 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세요. 네. 화이팅. 네, 화이팅. 좋아요. 자, 오늘 NCS 실전 토크는요, 과정평가형 자격 도입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자격증을 따면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유용한 제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전효정 팀장님 그리고 여수빈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NCS 사용설명서 능력중심 사회를 위해서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내용,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